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대 남성들은 뻥까시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끼리끼리의 능력주의가 만연한 내로남불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일까요?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 이번 주는 20대 남성 누구냐 너 특집입니다. 이 이대남 쇼크 이른바 뭐 현실입니까 아니면 가상입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뭐 출구조사 결과가 그러면 현실이지. 뭐 가상이 어딨으니까 현실이지. 현실입니까? 뭐 아니 그 선거에선 버렸죠. 근데 다음에서도 버릴지는 알 수 없는 거고. 김수민 평론가 20대 남자 민주당 버렸다고 봅니까? 386의 아들들 왜 이럽니까?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386이라고 해봤자 50대도 민주당에게 비판적인 기류가 우세하기 때문에 솔직히 386이 50대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출구조사 보니까 20대 남성에서 72%가 지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72%나 되면은 이것은 다양한 부류가 섞여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온당할 것 같고, 만약에 다자구도였다면 그렇게 쏠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20대 남성 사이에서 문재인 후보가 단순 순위로나마 1등으로 나왔긴 했을 거예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쪽 후보들도 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약간 그쪽 성향의 20대 남성들이 좀 많긴 했었고, 이게 다당제일 때는 좀 잘 안 보이다가 1대1 싸움에서 좀 한쪽으로 크게 쏠린 것 같긴 합니다. 20대 남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심판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확 기울어지지 않는 경향이 보였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20대는 여성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별 간의 격차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 격차가 나는 그만큼은 어디서 원인이 생긴 걸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화적인 심리적인 접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게 남대 여 말고 다른 구도로 보니까 이과 쪽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쪽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샴디 프린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과 쪽에서 폭발을 하더라고요, 네티즌들이. 이과 쪽들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 민주당하고는 안 맞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제 가설인데 20대 남성은 자신들에게 가장 꼴보기 싫은 꼰대를 민주당 86세대 정도에 투영을 하는 것 같은데, 20대 여성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꼰대의 상징은 국민의힘 쪽이다. 한 지난 10년 사이에 계속 민주당이 선거에서만 지면 등장했던 이제 이른바 20대 X새끼론, 정치 의식이 없다, 역사 의식이 없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20대 남자의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난 진보다 난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두 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이제 네거티브적인 건데, 진보 정권을 경험해 봤을 때 그게 싫으면 보수라고 하는 경우, 또 보수 정권을 경험해 봤는데 그게 싫어서 자기가 진보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굉장히 많고 대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정치하고 좀 별개로 어떤 경험들이 어떤 또 하나의 이제 지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이 있죠. 일단 지금의 20대들은 어쨌든 이 정권에 실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노력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이런 어떤 그런 체계로의 변화가 박근혜, 이명박 시대를 극복한 결과물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부분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이제 어떤 경쟁을 강요받은 세대이고, 특히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체화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보수 담론이라고 부르는, 사실 공정 담론 이런 건 다 보수 담론이거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 있는 것 같은데, 친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어떠한 논리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신문에서는 그걸 이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그게 학생운동이 됐든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됐든 지금의 20대는 사실은 이렇게 조직될 만한 계기가 우리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20대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진보를 안 찍고 보수를 찍느냐 막 호통치고 이러는데, 첫째,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그거 몰라요. 사실 진보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젊은 뭐 무조건 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또.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것 중에 이념의 조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대 남자가 남쪽 커뮤니티로 대변되는 이 현상 요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뭐 남쪽 커뮤니티들도 실제 여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막 분절되어서 나뉘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뒤섞여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섞인 것을 뒤섞인 대로 보여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뭐 과잉 대표가 조금 되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하나의 여론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단초가 된다라고 봐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맥락이 조금씩 다르거나 지금 당장에 공통으로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렇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딱 포착을 해서 보더라도 이것이 장래에 어떻게 움직여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변수들이 많고 또 여러 갈래로 다시 갈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전제를 하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뭐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커뮤니티 정치 일단 그거를 이준석, 하태경 방식으로 푸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그걸 이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고, 그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남쪽 커뮤니티에 흐르는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거는 뭐 분명히 또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20대 남성의 일부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근데 그게 또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서 거기서 표상되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정신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의명분이 있으면 거기에 또 순응을 합니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치킨집 사장님이 정말 선행을 했더니 뭐 돈줄 내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좋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여할 수 있어. 이게 있는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짓말인 대의명분에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있어요. 그게 이 정권이 추진한 개혁 정치라는 게 그렇게 비춰진 측면이 지금 있어요. 뭐냐면 촛불시위가 요구한 것들을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현실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그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공정할 것이고 등등등 이것으로 표현되는 세상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권이 해온 걸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 좋은 일만 한 것 같다, 뒤로는 자기들 주머니 찬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페미니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페미니즘이 이제 자기들이 일상에서 이제 겪는 어떤 여성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근본적인 경험인데, 그 자신들이 일상에서 또래 여성들하고 겪었던 경험하고 인터넷에 있는 페미니즘의 어떤 핵심 주제인 여성의 어떤 사회 구조적 피해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된 대의를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100%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의심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가 첫 번째가 있고, 이게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 표현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인데, 이제 화면이 끊겼는데. 꺼져버린 건가? 김한 퇴결됐나요? 김한 선생님은 퇴장해버렸나요? 김한 선생님 제거됐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해법으로 내놓은 게 20대 남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며 군 가산점제 부활, 뭐 남녀 군 복무 평등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뭔 얘기를 해도, 어느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군 가산점은 왜 자꾸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군 개혁 방안이랑 똑같아가지고 저는 사실은 옹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병제 완전 반대고요. 징병제가 민주주의 군대의 모습이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여성이 배제돼 있는 징병은 징병제라고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노르웨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여성 징병을 도입을 하고 보면 또 사회주의 정당의 여성 당원들이 또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 뜻이 저 뜻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군 복무를 근데 이제 여성이 그냥 들어오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실무적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군을 바꿔야 되는 거고, 여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이 또 추가로 변하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뭐 합의도 지난하고 요원한 얘기라서, 그리고 박용진 의원 또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남쪽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20대 남성 중에 일부가, 그 20대가 아닐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는데, 이 남성 일부가 갖고 있는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생수통 들기 어려워하는 여자 뭐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징병제 문제에 대해서 여성 징병의 문제를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여성들이 징병을 거부하는 것이 이 여성의 몸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몸 튼튼하고 일 잘하는 남성들이 다 총알바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원래 갖고 있어요. 이 분들이.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른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페미니즘의 이런 취지에서 나오는 주장은 뭐냐면 여성 징병 문제를 국가적인 어떤 부당한 일을 남성하고 같이 해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군대라는 조직이 지금 불합리하고 그리고 사실 쌍값에 지금 이 젊은이들을 막 그냥 갖다 쓰는 체제잖아요. 사실상 삭제하는 체제인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남성만 그 집을 짊어지는 게 억울하니까 너도 져라 이렇게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남녀의 평등한 징병을 위해서 하려면 여자도 군대 가자 이걸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군축을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군대를 축소할 것인데 그 축소해도 되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런 상황을 만드는 정치에 동의할 거냐를 먼저 물어서 그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남녀 평등 징병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적극적인 방법인데 박용진 의원이 그거를 도외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예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누가 우승합니까? 단답형으로 다 대답해주세요. 올해 프로야구 우승팀 KT 위주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작년도 우승팀이 어디였죠? NC. KT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꿀게요. 그러면 기아 타이거즈로 하겠습니다. 타이거즈 화이팅! 자, 정청래 의원 법사위원장 됩니까? 김민아 반대로 하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 뭡니까? 됩니까? 된다. 김수민 평론가 그러면 안 된다? 네, 안 된다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언. 문재인 정부 내에 박근혜 이명박 사면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